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수진 의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욕하고 싸우는 사이라니 윤 후보와 화천대유 비리 세력은 어떤 관계입니까?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사람 중 한 명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밤 구속됐습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이 당시 사업 성사를 위한 편의 제공의 대가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구체적인 근거도 드러났습니다. 대장동 4인방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병채 아버지가 곽상도 전 의원입니다. 또 녹취록에는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녹취록에는 김만배는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나는 윤석열하고 욕하고 싸우는 사람. 윤석열이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식으로 말해 라고 합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지난해 9월 김만배를 알지도 친분도 없는 사이라거나 몇 년 전 장례식장에서 눈인사 정도 한 사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은 매우 다르지만 그간의 정황을 살펴보면 욕하고 싸우는 사이라는 김만배의 말이 더 힘이 실립니다. 2019년 윤 후보 부친의 집을 김만배 누나가 매입했습니다. 2011년 대장동 일당들만 쏙 빠졌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역시 윤 후보의 작품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번 녹취록까지 더하니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비리 세력의 한 축에 윤 후보도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더욱 짙어집니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김만배 및 대장동 비리 세력들에게 윤 후보는 무슨 일을 어떻게 봐줬습니까? 화천대유 일당과 어떤 관계인지 윤 후보가 직접 국민들 앞에서 밝혀야 함에도 윤 후보가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우상호 총괄 선대본부장 역시 이렇게 밝혔지요.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 씨와의 깊은 조력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어제 충격적인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씨와의 관계가 의례적인 관계가 아니라 매우 깊숙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욕하면서 싸우는 사이다.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 씨에게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매우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 씨에 대해 상가집에서 한두 번 스쳐 지나가면서 인사한 사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는 욕하면서 싸우는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김만배 씨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보면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윤석열 후보의 발언으로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 입으로 김만배 씨를 지속적으로 봐주었다는 것을 인정한 꼴인데 도대체 뭘 봐주었습니까? 결국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유독 1,400억대의 부실 대출을 한 부산저축은행의 수사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것을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것이라 우리는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씨와의 관계를 추측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배 씨의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는 발언,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을 사주는 관계, 김만배 씨의 주장대로 욕하면서 싸우는 사이, 결정적으로는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토로, 이 4개의 근거들을 종합해볼 때 김만배 씨와 윤석열 씨와의 관계는 매우 깊숙이 연결되어 있고 상당히 조력을 주고받을 관계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윤석열 후보가 직접 답변하셔야 됩니다. 답변하지 않고 회피한다면 이 연관성에 관한 여러 사실들의 관계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즉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녹취는 사실이고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녹취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같은 사람의 주장과 발언인데도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명백한 검증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사실관계들을 종합해볼 때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문제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해왔지만 알고 보니 김만배 씨와 깊은 관계를 맺고 봐주기 수사 등 조력을 서로 주고받은 것은 윤석열 후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대장동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윤석열 후보의 관련성이 더욱더 드러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강조합니다. 이 문제를 조사할 특검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실현될 수 없다 하더라도 대선이 끝난 이후에라도
반드시 밝혀야 할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난 3일 첫 사자 토론이 끝나고 윤석열은 당사에 돌아와 이재명이 자꾸 도망가더라, 토론 더하지 뭐 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4일 밤 곽상도가 구속이 되자 다음날 오후 윤석열은 8일 예정된 사자 토론을 연기합니다. 이어 같은 날 밤 열린공감TV에 김만배 녹취 2탄이 터졌으니 그야말로 윤석열 토론 참석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대장동 검사로 빙의해 이재명을 치겠다던 자가 오히려 김만배 카드와 김만배 누나의 윤석열 부친 자택 구매 역공에 아무런 응수도 하지 못했으니 더 이상 대장동 검사는커녕 피의자이자 몸통이 될 듯 보이니 토론 참석은 그야말로 자폭이지요. 송영훈 MBC 기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곽상도 아들, 아빠인 곽상도의 소개로 화천대유에 입사하여 6년간 근무하고 2021년 3월 퇴직하였다. 퇴직할 때 직급은 대리급, 그런데 퇴직금이 무려 50억 원이었다. 국회의원보다 문재인 아들딸 스토커로 이름이 더 알려진 곽상도는 자신은 화천대유와 관계가 없다고 잡아댔다. 그러나 아들을 통해서 돈을 달라고 한다는 김만배 녹취록이 공개되었고 결국 구속되었다. 박영수 딸, 박영수 변호사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을 맡기 전까지 화천대유 고문이었고 아빠의 소개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딸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했으며 화천대유가 시행사인 대장동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다. 화천대유 핵심 인물 김만배와 정영학의 통화에는 박영수 특검과의 동거래 얘기가 나오고 딸 얘기도 나오고 50억 얘기도 나온다. 박영수와 윤석열. 박영수 변호사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을 맡게 되자 윤석열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차출하였다. 그에 앞서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부정대출 사건을 수사할 때 주인 검사는 윤석열이었고 박영수 변호사는 피조사자의 변호사였다고 한다. 김만배와 윤석열.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3호의 이사인 김만배의 누나는 서울 연희동에 있는 윤석열 부친의 집을 매입하였다. 윤석열 후보 측은 우연일 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었다.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이 윤석열 후보 사정을 잘 아는 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당시 윤 후보가 부친 집을 파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았고 박영수 전 특검이 매수자와 연결해줬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한다.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 기자를 알지만 개인적인 친분 전혀 없다. 어느 현직 검찰 간부 상가집에서 눈인사 한 번 한 것 같다고 했다. 모르는 사이는 아니라는 거다. 김만배는 욕도 하며 싸우는 사이라고 했다. 김만배의 녹취록에는 내가 갖고 있는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라는 말이 나온다. 기자 김만배는 주로 법조 출입을 했고 법조계 인맥이 넓은 마당발이었다고 한다. 이른바 50억 클럽에 등장하는 6명은 법조계 인사가 5명이고 나머지 1명은 김만배가 일했던 언론사의 사주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곽상도가 구속되자 윤석열 후보는 곽상도 하나 구속됐다고 황당한 떠넘기기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한 명 구속으로 성이 차지 않는가 보다. 검찰은 분발하여 50억 클럽의 진실을 밝혀내어 줄줄이 구속으로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세상에 인과관계가 없는 우연이란 없다. 아니 땐 굴뚝에선 연기가 나지 않는다. 김만배와 곽상도와 박영수와 윤석열 사이에는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걸까? 그 모든 것이 우연일까? 기자님들아, 남 때문에 뿔이 났는데 동 때문에 몰려가 국민의 시선을 유인하는 소란을 피우지 말고 거짓 뉴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지 말고 대장동 돈잔치에 숨겨진 인과관계의 고리를 추적하여 진실을 보여주기 바란다. 세상 일에 우연은 없다. 공짜 점심도 없다. 진실을 찾고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기자들의 일이다. 곽상도 아들의 50억, 그게 상식이고 공정한가? 엘리트 집단의 몰양심과 부도덕과 불법을 보고도 못 본 척하면서 법치를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밝혔습니다. 자, 열린공감TV의 정PD 역시 이렇게 밝혔지요. 화천대유 일당은 2019년 4월 첫 이익금을 나누는 돈잔치를 냈다. 그들이 벌인 억만금의 수익금을 일당들이 분배한 날이다. 50억 클럽 박영수, 최재경, 김수남, 곽상도, 권순일, 홍성근 등에게 인센티브 및 뇌물을 주기 위해 대장동 A12블럭 이익금으로 나눠 충당해 준 걸로 정영학이 생각한 날도 2019년 4월이었다. 관련 대화는 2020년 3월 김만배, 정영학 간의 대화에서 확인이 되었다. 화천대유 김만배가 박영수의 인척 이기성에게
100억을 넘긴 시점도 2019년 4월이었다. 이기성이 나석규를 통해 KH그룹에서 착한 이엠베스트로 자금을 넘긴 시점도 2019년 4월이었다. 화천대유가 장기 차입금을 NH농협은행에 최초 갚은 날이 2019년 4월 30일이었다. 그리고 윤석열 부친 집을 김만배가 사준 날도 2019년 4월 30일이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하필 수백억 원의 수익금이 나온 4월, 윤석열에게 팔리지도 않는 부친의 주택에 가격을 2억이나 덜 주고 산 것 외엔 아무것도 없다는 걸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들의 첫 돈잔치인 2019년 4월, 윤석열과 관련된 이슈는 박근혜의 형집행 정지가 있지요. 박근혜는 4월 17일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결정권은 당시 윤석열 서울지검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6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며 형집행 정지 불허 결정을 내리지요. 박근혜가 임명했지만 박근혜를 잡은 김수남, 박영수, 박근혜의 민정수석, 곽상도, 최재경 등의 구성도 흥미롭지만 어쨌든 이들의 첫 돈잔치가 있었을 행복한 4월에 그들의 공통점인 박근혜가 나온다는 건 그리 달갑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참 이런 인간들의 관계가 오묘하지요. 이런 관계에 감히 지방자치 역사상 최대 치적으로 기록되어야 할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에 정반대로 비리의 몸통으로 독박을 씌우며 엮는 자가 있으니 그를 알고 보니 대장동에 깊이 관여되어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고 이런 자가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이었다니 코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제 명명백백하게 대선으로 승리하고 대선 이후 특검으로 진실을 가리고 정의를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이 희망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